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이마트 연매출 17조 491억원, 영업이익 4,628억원, 시가총액 3조원대, 코스피 시총순위 70위대, 한국의 유통공룡 신세계그룹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유통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현재 대형마트의 시장을 이해하시고 이마트의 온라인 전환과 신세계그룹의 대장 용진이 형이 이마트를 통해 꾸는 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마트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대형할 이마트 현재를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 시장 규모 추이는 2017년 33.8조원, 2018년 33.5조원, 그리고 2019년 3분기까지만 누적된 걸 말씀을 드리면은 24.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소비 침체와 영업 규제 강화, 대형마트의 시장 포화,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다행히 그 와중에 이마트는 업계 1위로서 2015년 기준 45.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16년도 이후에는 홈플러스가 실적 공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비교가 불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현재 불행하게도 대형마트 3사의 출점수는 얼어붙은 지 오래입니다. 우선 매장 수를 살펴본다면 2020년 2월 10일 기준 이마트는 140개, 홈플러스는 140개, 롯데마트는 122개로 매장 수는 이마트 홈플러스가 동일하게 140개이며 롯데마트는 122개로 가장 적습니다. 2018년 이후 신규 출점은 사라졌고 오히려 매각과 폐점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마트는 최근 2년 사이에 부실점포 5개를 정리했어요. 2017년 서울 장안점을 노브랜드 업태로 바꿨고 울산 학성점을 매각, 2018년에는 인천 부평점과 대구 시지점도 폐점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위축되는 추세에서 2019년에는 트레이더스 형태로만 3개의 출점을 하는 것으로 사업 확장은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옆 동네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홈플러스도 2018년 8월 동기 매점을 폐점했고 곧이어서 부천 중동점도 폐점했습니다. 이마트 및 국내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신규 출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유통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실적 악화에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인 이마트가 2019년 2분기에 1993년 창사 이래로 첫 적자를 기록했어요. 무려 299억원이라고 합니다. 롯데마트도 동기에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을 정도로 지금 오프라인은 죽을 맛이에요. 비상장사인 홈플러스의 경우 실적 공개하지 않았지만 역시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공시된 이마트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그래도 몸집 불리기에 성공을 해서 13조의 매출을 최근 17조까지 키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더니 2018년에는 4,628억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잠깐만요? 2019년 사업보고서가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서 3분기 분기보고서를 봤는데 1,600억원? 이거 실화인가요? 순간 제가 재무제표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해볼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아무리 4분기가 공시되지 않은 자료인 것을 감안해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0%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외형 성장을 위해서 몸을 키워놨는데 알고 보니 그 내실이 근육이 아니라 모두 다 영양가 없는 비계 덩어리들 뿐이란 거죠.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손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마트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 이유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쇼핑을 직접 매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배송을 받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이미 2018년에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91.3조에 비해 20조나 늘어난 수치이고 앞으로 성장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에요. 실제로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하반기에 대부분 쇼핑이 이루어지는 10월달만 놓고 본다면 2019년 10월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만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그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품목은 음식 배달 서비스가 81.9%, 커피, 차, 음료, 생수 공산품과 김치, 장류, 장아찌류, 차를 포함한 음식료품도 35.2%로 크게 늘어났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인구 구조가 변화하여 1인 가구의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의 성장과 대형마트의 부진에 한몫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음식이나 식자재를 사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대형마트에 카트를 끌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편하게 필요한 자재만 넣어서 소량으로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집 앞까지 배송이 와 있고 마트가 필요 없고 더 좋잖아요. 게다가 요즘엔 다 밤 12시에만 주문해도 아침 7시에 배달을 완료해주는 미친 시대이니까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오프라인 기본적인 구조로 사실 온라인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 물류비 등 오프라인 지출이 더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마트는 이 같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업체가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PB 제품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중입니다. 대량 매입으로 단가를 낮춰 오프라인을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직매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유통구조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입 비중을 꾸준히 늘리면서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를 꾸준하게 늘려 현재 18개의 점포에서 2022년까지 28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딱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얘 또 날로 먹으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마트의 온라인 부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형 유통공룡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체제 전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 2018년 1월달에 이마트의 공시가 올라옵니다. 기타 경영사항에 올라온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주식회사 이마트와 주식회사 신세계의 온라인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합병, 온라인 사업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하나 그냥 새로 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 말에 이마트와 신세계 온라인 사업부를 떼어내고 2019년 1분기 때 이 두 개의 온라인 사업부를 합병시켜서 주식회사 SSG닷컴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매출을 10조를 달성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웁니다. 10조... 참고로 지금 쿠팡 6조쯤 되거든요? 근데 저 목표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신세계 이마트몰 합산 금액을 따진 목표 금액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SSG닷컴의 매출 및 손익은 올해 매출 약 9천억 원에서 1조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현재 이번에 선임된 강희석 대표이사입니다. 용진이 형의 이마트 창사 이래 첫 CEO 외부 영입인데요. 참고로 강희석 대표이사님의 프로필을 살펴봤는데 오산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그리고 1993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림수산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마치고. 그리고 2005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 입사해 2014년 소비재 유통부문 파트너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마존을 컨설팅한 경험이 역시 있다고 하네요. 아마존? 뭔가 번뜩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분명 머릿속에 핑 하고 뭔가가 지나가셨을 겁니다. 용진이 형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우리 강희석 대표이사를 영입했는지 슬슬 감이 오시겠죠. 용진이 형이 꿈꾸는 이마트의 미래, 즉 한국의 아마존을 강희석 대표이사를 통해 꿈을 이루려는 것이죠. 실제로 강희석 대표는 2014년 이후 유통산업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 언론 등을 통해 고객 유입률, 구매 전환율, 업체별 점유율을 강조하면서 현재 아마존이 중요시하는 지표 3가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강화를 의미한 거겠죠. 실제로 미국 아마존도 데이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 매출이 급성장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활동,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쇼핑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작년에 솔깃한 이야기가 하나 왔었죠. 2019년 10월 15일 신세계 IT 클라우드 관련 계열사인 신세계 INC가 김포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뭔가 단추가 끼워지지 않나요? 아마존을 꿈꾸는 신세계가 데이터 센터를 열었다. 지금 이 흐름은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존의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강희석 대표를 데려옴으로써 신세계가 꿈꾸고 용진이 형이 꿈꾸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꿈을 이루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겠죠. 최근에 용진이 형이 임원 11명을 전격 교체시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강희석 대표이사의 취임이었어요. 용진이 형이 꿈꾸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상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박수도 한 손으로 못 치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취임된 강희석 대표이사와 이번에 새로 개소된 신세계 INC의 클라우드 센터. 어쩌면 이 소리가 용진이 형이 꿈꾸는 한국의 아마존, 이마트가 한국의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요? 창사 이래로 첫 외부 CEO를 영입해온 만큼 그 성과가 톡톡히 발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있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던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